2020년 10월에 개정이 된 시행령과 신규칙 계속 개정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3쪽인데요. 6호에 수입판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는 법정 가산 요소가 있죠. 예, 그것에 딸려있는 시행령이 시행령 20조이고 시행령 20조에 보시면 이게 제목이 운임의 결정이 아니라 운임 등의 결정 이렇게 있어요. 운임 등의 결정. 이 등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운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두 개는 좀 나눠야 되거든요. 21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20조에 2 정도로 해서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나눴어요. 20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옛날 규정입니다. 여기서 시행령 20조에 요 항과 6항 사이 있죠. 여기만큼. 여기가 사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시행령 20조에 5항까지는 운임 등에 대한 얘기고 6항과 7항은 간접적인 지급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20조에 새로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7항은 삭제가 되었고 6항이 새로 들어간 거죠. 6항이 이게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시행령 20조의 2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새로 들어갔잖아요. 시행령 20조의 2가 간접적인 지급액 등 그래가지고 새롭게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1항은 원래 있던 항이고 3항도 원래 있던 내용인데 여기 좀 추가된 것이 뭐냐면 이 2번이에요. 2번. 법제 30조 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좀 말은 긴데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어떤 비용은 간접적인 지급액으로는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급액이 되려면 이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한 활동의 비용은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20조의 2가 새로 들어간 거 보셨죠? 예. 시행령 20조가 사실 이제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1항은 그대로 1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항은 뭔 내용이에요? 법제 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이거 보세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 명세서, 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가름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이 서류들은 다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발급한 서류가 있을 때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2항이죠. 2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게 산출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관세청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획지정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전 규정 잠깐 볼까요? 이전에 2항을 보시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보세요. 여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기획지정부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청 고시에 있던 내용이 기획지정부령으로 넘어왔으니까 더 이상 관세청장이라는 말은 필요 없겠네요. 3번. 뭐야, 첫 단어부터 틀렸네. 그치?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보통 이제 항공기로 운송이 되면 항공운임을 적용을 하지만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좀 해상운송 계약을 하긴 했는데 생산에 차질 등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망의 이 첫 단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관세청 고시에 있던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기획지정부령으로 바뀌었죠. 또 계속 보시죠. 항공기로 운송이 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해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여기도 기획지정부령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세청 고시에서 그 과세가 결정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이 기획지정부령으로 이 내용을 다 옮겨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획적무령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죠. 예전에 사망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이 된 경우에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해 운송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그러니까 기획적무령은 없었고 그냥 관세청장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기획적무령이 두 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조에 시행령 20조에 2항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기획적무령도 그렇고 3항의 첫 줄에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기획적무령도 그렇고 이것이 다 새로 다 들어간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획적무령, 기획적무령, 기획적무령. 어디 갔어? 관세청장. 그죠? 관세청장이 없어졌죠?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사항을 보시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자에게 다를 때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 항공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선박회사 항공사의 통상 운임을 적용을 한대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 다르게 돼 있었는데 이전에는요. 통상의 운임과 이번 운임이 다르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세청장이 정하는 이라는 말이 빠졌죠. 이전 규정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항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를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이 답이죠. 근데 통상의 운임이라는 말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대신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선박회사 항공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항의 1호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특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더 들어간 게 뭐예요? 바로 이거네요. 그죠? 이 특수관계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게 더 들어갔고 2번은 똑같고 3번은 똑같고 요 세 개가 바로 다 특수 조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항은 같고요. 6항이 추가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추가됐죠? 예. 이전에 있었던 6항은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빠졌어요. 이 6항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항 사망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사망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는 뭐예요? 1항은 여기 보세요. 1항은 사업자가 발급한 서류가 있는 거예요. 2항은 서류가 제대로 없어서 운임과 보험료를 산출한 거예요. 3항은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해서 운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항인지를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보시면 사망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상으로 운송하려고 했는데 항공으로 운송할 수밖에 없었던 등의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납세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가구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적무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된다는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기획적무령이 있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요 사망에 해당이 되는 이 기획적무령 있죠. 이것이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나 봐요. 그냥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추가된 것이 시행규칙 제4조의 3입니다. 시행규칙 4조의 3, 운임 등의 결정. 1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시행령 20조 제2항이 뭐죠? 2항을 보니까 2항은 서류가 제대로 없어서 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산출해야만 했던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획지정부령에 나온대요.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1호, 2호, 3호, 4호가 바로 이게 여기까지가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고 이것이 서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왜 그런가 볼까요? 법제 241조 제2항 제3호의 이 과목. 이게 뭐예요? 이게 기네. 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인데 입항 보고를 하거나 출항 허가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가 수입되는 거죠. 선박 자체가 수입될 때 그 운송수단은 운임을 가산할 때 그 운임이라는 것은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료비뿐만이 아니라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손출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용성계약으로, 용성계약이 뭡니까? 배를 빌리는 거죠. 하나의 용성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 운송한대요. 그럼 이 문제인 게 용성계약은 하나인데 그 계약당 운송이 하나면 되는데 계약 안에 운송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 운송한대. 그러면 한 운송이 얼만큼의 운임이 드는지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 계약에 따라 일괄 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즉 일괄 운임도 문제인데 여러 개의 운송 계약이 있는데 계약마다 운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하나의 운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운송에 따른 운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운임을 실제로 어떻게 볼 것이냐.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금액.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중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으면 하나의 계약 안에 여러 운송이 있거나 여러 운송이 합쳐서 하나의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각각의 전체 운임을 각각의 중량 단위로 배분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대요.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용선이 나오거나 일괄 운임이 나오면은 이걸 두 개를 고르시면 돼. 중량이 원칙이고 가격이 예외이고. 되셨습니까? 예. 세 번째, 운송 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 정박 시간만 정하여 채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 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지금 채선료가 뭡니까? 예, 채선료는 적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늦었다는 건데 채선료 이건 이제 하역이 늦게 되면 이 운송사가 화주한테 돈 받아요. 예, 그래서 하역 늦게 하면 돈 내는 벌금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채선료이고 조출료는 뭐예요? 그 대신 빨리 하역하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조출료죠. 근데 이게 이제 항구마다 채선료와 조출료가 좀씩 달라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이 없대. 어느 항구인지 몰라. 근데 총 허용 정박 시간만 있대요. 그랬을 때 어디서 채선료가 어디서 조출료가 발생한지도 사실 알 수 없으니까 이럴 때에는 총 허용 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 시간으로 실제 항구의 그 정박 시간으로 반분, 이게 이제 반분이 중요한 거네. 반을 나눠요, 반을. 해서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채선료를 포함한대요. 요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운임이라는 것은 딱 운임뿐만이 아니라 하역을 늦게 했을 때 벌금과 같은 채선료도 포함이 되는데 채선료가 확실하게 어디서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니까 총 허용 정박 시간 중에서 그 항구별 정박 시간을 반분해서 반 나눠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채선료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건 보세요. 조출료는 포함하지 않는데 채선료는 운임에 포함이 되는데 그 조출료는 오히려 운임에서 깎아야 되잖아요.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요것도 두 개 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아주 내용이 좋아요. 예, 네 번째. 제254조의 2 제6항에 따라 통과하는 탁송품 얘기군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으면 그때는 관성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 운임표에 따른 운임이 따로 있어요. 운임표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 2항이 모두가 다 시행령 2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2항 보세요. 시행령 20조 3항이라고 했잖아요. 달라졌죠. 시행령 3항에서 기획정보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는 건 뭐였나요? 시행령 3항. 3항은 이거였군요. 예. 항공기로 운송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항공기로 운송이 되었다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해 운송된 것으로 보아서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획정보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잔뜩 여기 나오는데 이게 원래 관세청 고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불령으로 올라왔나 봐요.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2항의 시행령 20조 제3항에서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뭔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하면서 조금 숨이 차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예. 1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래. 그러니까 뭐 보면은 견본이나 광고용품 이런 것들이 원료 이런 것들이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제외가 포함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만 원이 15만 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20만 원에다가 별표를 한번 치겠습니다. 근데 20만 원 한번 외워두시면 좋은 것이 뒤쪽에 계속 20만 원이야. 예. 이게 바로 이게 조그마니까 뭐 얼마 안 해도 되겠고 항공으로 운송해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항공으로 운송이 됐다면 항공 운임을 적용하지 말고 선편 운임, 선박 운임을 적용하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외화 획득력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거. 이것은 좀 어떤 샘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요. 계약 조건과 다르거나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품을 대체 수리 또는 보수하기에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죠. 4호 계약 조건과 다르거나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이게 들어왔네요. 결국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 보세요. 제외가 이제 포함으로 될 거고 총 과세가격이 20만 원. 여기 15만 원으로 바뀔 거죠. 외워두세요. 계약 조건과 다르거나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20만 원과 무상 반입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세요. 20만 원이 나오고 있고 무상 반입이 나오고 있고 무상 반입이 나오고 있고 20만 원이 나오고 있고 무상 반입이 나오고 있고 무상 반입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제 보세요. 6호에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 필름, 녹음 테이프, 이와 유사한 취재 물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제 무상으로 들어오겠죠. 예. 또 7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 8호 48조 사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제외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이사화물인데요. 운임 및 보험료를 역시 제외하고 있는데 총 과세가격이 50만 원이래요. 요건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50만 원이에요. 요건요. 요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20만 원이 아니니까. 요건 좀 알아둬야 되겠는데 이거. 그리고 9번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뭐 다 소액인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까지. 지금 여기까지 9호까지가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소액이고 소량이고 또는 대체품 수리이고 다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정식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보다는 좀 뭔가 소소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휴대해서 들어오고 수리하기 위해 들어오고 무상으로 들어오고 20만 원 안 돼서 들어오고 이사물인데 50만 원이 안 돼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끝에 있는 이 세 개 있죠. 10호, 11호, 12호. 세 개 묶어보세요. 10호.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보세요. 자기 거래.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하든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송호품 및 사무용품. 그러니까 운송사가 자기가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또 11호.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보세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해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 이게 바로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에 부피가 크니까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해당 물품의 지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식 사유가 아닌 사유. 그러니까 보세요. 수입자의 귀식 사유가 아닌 사유. 수출자가 잘못한 것이죠. 수입자의 귀식 사유가 아니라면 수출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운송 방법에 변경이 있었다면 그때는 항공 운송을 했더라도 항공기 외로 운송한 것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죠. 12호.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래요. 보세요. 선박이나 차량으로 운송하기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이 되었다면 그거는 항공으로 운송한 걸로 보지 말고 선박이나 차량으로 운송한 걸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2호까지를 1호부터 9호까지 그리고 10호부터 12호까지 나눴는데 바로 이 밑에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에.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이건 또 뭐야? 항공 운임을 초과했다면 근데 지금 이게 항공 운송을 했는데 항공 운송으로 보지 않고 다른 운송을 한 것처럼 보겠다는 이유는 항공 운임이 비싸기 때문이잖아. 근데 항공 운임이 더 싸다면 그때는 항공 운임을 적용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1호, 2호 보면 1호부터 9호까지 밑에 거는 10호부터 12호까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 소표, 우편물, 요금표에 따른 요금. 요게 답이에요. 선편이라는 건 선박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10호부터 12호까지는 선박회사가 해당 물품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만약에 운임표가 있다면 그 개별 회사마다 운임표가 있다면 그거를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